안녕하세요. 52세 은퇴학입니다. 지난주 한 주 건너뛰어서 간만에 이제 영상을 녹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기 은퇴, 배우자와 생각이 다를 때는 이 주제로 오늘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향점이 같은 부부 대화입니다. 지향점이라는 것은 도달하는 목적지죠, 그죠? 추구하는 목적지가 같은 부부 대화. 앞전 영상에서 살펴봤던 대한민국 파이어족 시나리오였었던 저자하고 둥지 언니 세프리 세 분 다 이제 30대 때 조견태를 한 분이고 젊은 부부고 서로 부부 간에 이제 대화가 이제 통하는 거죠, 그죠? 목표지도 동일하고 이런 부부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은 지점이고 시선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시야가 많이 겹치게 됩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볼수록 뇌에서 경험하는 세상이 같아지면 생각도 통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시야를 공유하면서 자기의 향후 목표에 대해서 서로 이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부부들은, 그죠? 파이어족을 달성했는데 부부가 생각이 똑같다. 그러면 뭐 점점 더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가 되고, 그죠? 근데 보겠습니다. 만약에 파이어족을 결심을 했는데 남편이 결심한다든지 아내가 먼저 결심하는 경우 양쪽이 이제 생각이 좀 다르게 되죠, 그죠? 지향점이 다른 부부 대화는 어떤지 한번 실례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책이죠, 그죠? 파이어족이 온다는 책. 스콧 라킨스네요, 그죠? 작가가. 이 남편이 먼저 파이어족을 결심을 했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이 부부의 대화를 보고 일반적인 가정 대화. 부부 간에 이제 한쪽만 파이어족을 결심했는데 상대방은 이제 이해를 못할 때 그때 대화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지향점이 다른 부부 대화는 어떻겠습니까? 부부 간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바라보게 되죠, 그죠?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을 상대방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르면 뇌에서 경험하는 세상도 또한 달라지고 결국 공감대를 찾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을 추구하면서 대화가 중간에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한쪽만 파이어족을 원하는데 한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르게 한다면 이 대화가 이렇게 중간에 하다 보면 단절됩니다. 이 대화도 이제 예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어로 가는 7단계를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단계로 가진 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 계산해 보고 거기에서 이제 부채를 빼서 순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가진 것을 계산해 보고 두 번째로 저축액과 지출액을 확인하라. 일상적인 지출을 꼼꼼하게 한 90일간 기록해 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일일 지출 비용을 줄여라 합니다. 작은 지출부터 줄이는 게 결국은 이제 저축률을 올리는 쉬운 방법이죠, 그죠? 일단 조기 은퇴를 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 지출 중에 큰 거 세 가지를 줄이랍니다. 지출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주택이고요. 집을 이제 월세를 엄청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 아주 새 차, 고급차를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식비는 이제 외식비를 얘기하겠죠, 그죠? 이 큰 게 이제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줄여라. 이게 4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5단계는 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은행 예금만 들 게 아니라 자산 증가가 큰 주식이나 부동산에 돈을 담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소득을 늘려라. 7번째는 혼자 하면 힘드니까 파이어 공동체를 찾아라. 블로그라든지 뭐 여러 아니면 단체 모임이라든지 파이어 공동체를 찾아라인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단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간의 대화할 때 지향점이 같은 부부간의 대화, 지향점이 좀 다른 부부간의 대화 실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향점이 같은 부부간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파이어족이 온다 이 책에 나온 대화고요.
이 남편과 아내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BMW는 아내 차입니다. 아내 차. 보트클럽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원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남편이 먼저 이제 조기 은퇴를 결심했기 때문에 자기의 보트클럽 회원권을 팔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BMW도 이렇게 매도를 하자고 이렇게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예, 남편이 가지고 있는 보트클럽 회원권은 매달 $500씩 지출되고요. 회원권 구입할 때 일회성으로 $6,000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큰 마음을 먹고 파이어를 시작한 지 5주가 지난 후에 보트 회원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이제 아내를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집에 차가 2대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 차 할부금이 매달 $250가 들어갔고 아내 차 BMW 할부금이 매달 $400씩 들어가니까 2대 중에 한 대를 처분하려면 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BMW 처분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차는 현재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차 한 대만 두고 본인의 이제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보트 회원권을 판매를 하고, 예? 그리고 보트 회원권을 포기를 하고 이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자기야, 우리 차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이제 아내를 설득하려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는 표정이 별로 달궈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고급차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급차 가치가 이제 엔진하고 터보 기능인데 아내가 이걸 별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BMW를 운전하는 것이 정말 좋아. 차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물건이고 다른 비용을 줄여도 차는 못 받고 차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이제 설득하는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마치 차에 이제 인생을 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잖아. 무슨 일이냐 이래 얘기합니다. 아내가 얘기하죠, 그죠? 왜 차를 좋아하는지. 대부분의 시간을 열심히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차를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약간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차는 못 받고 이럽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뭐랍니까? 은퇴 계산기, 구글에 보면 은퇴 계산기 나옵니다. 은퇴 계산기 열어서 BMW를 계속 유지했을 때, BMW 매월 $400를 지출했을 때 조기 은퇴 시기가 18개월 늦춰진다는 걸 계산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8개월 줄어들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설득하는데 이 대화 결과가 어떠냐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자동차 리스 계약 양도 사이트에 BMW 매물을 올렸다. 그리고 차를 결국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끔씩 그 차를 사랑했으며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차를 포기하는 결정을 후회하진 않는다고 항상 말했다. 그죠? 보통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사람들이 간혹 엄청 좋아했던 물건을 포기를 합니다. 호숫가 별장이라든지 수영장 딸린 집이라든지 뭐 사치품이라든지. 근데 이게 파이어족 결심을 하면 이런 거는 이제 사치품은 기꺼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부부 간의 지향점이 같은 부부 대화를 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부부 간의 지향점이 다른 부부, 일반적인 부부 중에 한 명만 이제 조기 은퇴를 갈구하고 한쪽은 이제 그거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경우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 첫 번째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 볼게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6월까지 큰돈 들어올 거 없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래 아내가 왜? 그런 거야. 지난달에 테슬라하고 미국 주식 산다고 통장에 있는 현금 좀 썼거든. 그러니까. 자네 여유가 될 줄 알았는데 뭐 여행 예약한다 하고 뭐 보험 쓰고 이러면서 이제 이번 달에 카드비도 빠듯하네 이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다른 주식 판 돈으로 테슬라 산 거 아니었어?
현금은 그냥 두기로 했잖아. 내가 지금 가방하고 살 거 많은데 지금 왜 그걸 지금 돈을 썼어? 이러죠. 남편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주가가 폭락했잖아. 이럴 때 주식을 매수해야 자산을 늘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현금 좀 뺐었지 이러죠. 아내가 얘기합니다. 전에 휴직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복직해도 현금이 없네. 주식 좀 그만 사라. 이래서 살겠나 이럽니다. 남편이 이제 당신 이름으로 테슬라 주식 몇 주인지는 아나. 구글 주식 몇 주인지는 아나. 아내가 하는 말이 테슬라가 몇 주인지 그건 상관없고 내가 지금 내 손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에는 또 금 팔 때 내 목걸이도 팔다고 했지 이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죠. 금은 가지고 있어서 많은데 금값이 오르나? 금은 그냥 초코파이 수준이니까 초코파이 봐봐라. 내 초등학교 때 100원 하던 게 지금도 400원 하잖아. 4배 올랐다니까. 금값도 초코파이보다 조금 더 오른다. 아내가 뭐랍니까? 아이고 참내 주식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무슨 소리 하노?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뭐 테슬라 주식, 구글 주식이 좋은지, 금덩어리가 좋은지. 자산이 증가하는데 돈을 묻어야지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되죠, 그죠? 다음 대화 볼까요? 다음 대화는 또 일반적인 부부입니다. 지향점이 다른 부부. 아내가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정아 엄마한테 오빠 신랑이 이거 52살에 회사 그만둔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한지 아나?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하죠? 뭐라 하던데? 이러니까 아내가 그 좋은 회사를 빨리 왜 빨리 그만둘라 하노? 다른 엄마한테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하더라. 이러죠, 그죠? 남편이 그 사람들이 우리 사정 아나? 그러니까 하여튼 아내가 이제 여하튼 당신 목표한 돈 다 모아도 회사는 계속 다니면 안 되나? 은퇴하면 어째 될지 나는 자신이 없다. 이러죠. 남편이 이제 회사 다닐 때만큼 매월 현금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은퇴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뭐랍니까? 그래도 애들 크면 더 큰 돈 들어간다니까. 영재 엄마 아들 이번에 서울에 취직했잖아. 원룸 월세미만 100만 원 들어간다더라. 또 민경이 있잖아. 얘가 서울에서 미용실 다니는데 아직 아직 정규직이 아니어가지고 미용실 월급으로는 반값도 안 된단다. 그래서 걔 엄마가 이제 저 복지센터 가가지고 요새 아르바이트 일하잖아. 애 보태준다고. 그 남편이 뭐랍니까? 애들한테 주식 계좌 만들어서 미국 주식 사주고 있잖아. 이거 10년, 15년 되면 큰 돈 된다. 이걸로 애들 방 얻고 뭐 쓰라고 하면 돼. 애들 취직하면 이거 통장 넘겨주면 되거든, 계좌를. 그 정도 해주면 되지. 부모가 뭐 얼마나 더 해주려고. 아내가 뭐랍니까? 아이고, 하여튼 회사 좀 더 다니는 게 어떻겠노? 그렇죠, 그죠? 일반적인 부부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한쪽만 뭡니까? 그 조기은퇴를 결심했을 때 상대방은 이제 아직 이해를 못하죠, 그죠? 이해를 못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죠? 이 다른 경우에는 대화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조기은퇴를 결심하게 되면 먼저 이제 배우자를 아내가 결정하게 되면 남편이겠죠, 그죠? 배우자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기은퇴 기나긴 여정을 위해서 항상 부부끼리 서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거 헤쳐나가야겠죠, 그죠? 예,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기은퇴 긴 여정을 위해서 파이팅 하시고 예,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